오늘 파동 할 건데 파동도 역시나 전기력과 자기력을 배웠을 때 되게 쉬웠지? 근데 수트 들어가면 어렵지? 초반에는 다 쉬워. 개념은 쉬워. 개념은 갈고 가야 좀 어려운 거 풀리니까 파동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진동이라는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해. 맞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파동이다. 이걸 누가 몰라. 맞지? 자, 그러면 매질과 파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파원이라는 거는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그래. 이해갔어요? 자,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한다. 우리 진원이라고 배웠죠? 지진이 시작되는 장소, 그걸 진원이라고 배웠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 매질은 뭐냐면 그 파동이라는 거가 생기게 만드는 어떠한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질은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너네한테 말하는 그 음파라고 하지, 음파? 이 음파라는 파동의 매질은 공기야, 공기. 공기가 없으면 음파는 전달이 안 돼.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 그래서 우주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육성으로 말을 해봤자 상대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전기를 차고 말을 합니다. 물론 무전기 차는 이유도 어쨌든 공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무전기를 차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전파라는 건데, 자, 그러면 두 가지야. 파동이라는 거는 어쨌든 파원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건데, 그 매질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전달하고자 하는 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매질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합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지 매질이 전달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되는 거는 맞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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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만 진동될 뿐이야. 매질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 너한테 소리를 냈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공기 분자가 이 공기 분자가 휘리리리리 가가지고 너네 귀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공기 분자는 위아래 진동하고 그게 이제 옆에 있는 진동에 또 연탄해주고 전달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매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래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뭐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진동만 합니다. 이해가세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횡파와 종파라고 합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동의 모양을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 종파는 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데 자, 지금 횡파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매질은 진동 방향이 위아래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 방향인 게 횡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근데 진동하는 게 이쪽과 이쪽이 진동하죠. 나란히 평행하면서 가는 거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하다. 이걸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어떤 게 횡파고 어떤 게 종파인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나와요. 오지선다에. 자, 전자기파. 딱 들어올 것 같지 않냐? 전자기파는 횡파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배워요. S파. 유명하죠? 지진파에서 S파. 하는 김에 이거 넘어갈게. P파. 그래서 P파는 이렇게 가거든? 근데 S파는 이렇게 가. 그렇기 때문에 P파가 속도가 더 빨라. P파가 먼저 와. 그 다음에 S파가 오거든? 그래서 P파가 오게 되면은 니네가 밟고 있는 땅이 좌우로 흔들려. 위아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들린다고. 그러면 니네는 그 미세한 진동을 느끼겠지? 지진이 왔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좌우로 흔들리는 건 땅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S파가 그 뒤에 올 때는 죽어나는 거죠. S파는 매질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면서 오기 때문에 땅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땅에 박혀있는 아파트가 위아래 흔들리면 어때? 무너지겠지? 그래서 S파가 제일 세요.
그래서 항상 지지는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오는데, 그래서 P파가 오고 나서 도망가야 돼. S파가 오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지지는 그래요, 항상.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물결파. 니네 물결파 보면, 니네 물결파를 딱 봤을 때 위에서 볼 때야, 위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세상에. 그렇죠? 자, 옆에서 보는 방법은 딱 하나. 수조 있지, 수조. 투명한 수조를 채워놓고, 우리 파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잖아. 뭐 마인크래프트. 뭐 약간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파도를 그리잖아. 자연스럽게 물결파를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맞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물결이 일어나잖아. 이게 물결이.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수조가 아닌 이상 그냥 물이 이렇게 떠 있으면 위를 보지, 맞죠? 위를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는 모양 하면은 여기에 딱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저 퍼져나가죠? 이거 있지,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이 위에서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요. 약간 우유 똑 하고 떨어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게 물결파예요. 이해갔죠? 위에서 보는 모양이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파. 음파는 너네가 좀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 니네가 음파를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알아? 다 횡파라고 생각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박쥐 생각해서. 박쥐가 초음파 쏘지. 초음파 이렇게 생겼거든.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게 표현 방법이 이럴 뿐이지 종파야. 음파는 종파야, 종파. 이렇게 쏘는 거야. 직진성이 있어. 다시 말합니다. 음파는 직진성이 있습니다. 직진이야, 직진. 음파는 뭐라고? 직진성이 있어. 자, 직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 데서 여기 벽이 있으면은 그 뒤에 사람이 안 들려. 근데 횡파는 내가 말을 하는 건 횡파가 아니니까 어쨌든 횡파를 썼다 쳐. 그러면 횡파는 이렇게 꺾여서 가기 때문에 앞에 벽이 있어서 뒤쪽으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 근데 음파는 직진성이라서 앞에 벽이 있으면 뒤에 갈 수가 없어. 음파는 뭐다? 직진성이다. 알겠지? 음파는 직진성이다. 그래서 음파는 종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음파가 아마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나중에 되면 까먹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주 나오는 거라. 자, 파동의 요소인데요. 자, 이거 눈깔 힘주고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되게 많아. 보통은요, 우리가 횡파를 가지고 다룰 거야. 모든 문제는 다 횡파를 다뤄야. 알겠어요? 자, 종파보다 횡파가 중요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 마루하고 고를 좀 배울 거야. 마루하고 고를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횡파를 봤을 때 마루와 골이 있는 거야. 종파? 아니야. 종파에서는 마루와 골이 없어. 알겠지? 횡파가 있어. 그래서 요소는 횡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종파보다는 횡파를 많이 쓴다고요, 문제에서. 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걸 뭐라 그래? 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뭐라 그래? 골. 약간 골짜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다 끝났어, 이거는. 자, 진폭. 진폭을 얘기할 때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를 진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진폭은 절반이야. 여기까지가 진폭이야. 요 부분이 진폭이라고. 여기서는 아래라고 했지 상관없어. 이런 데가 진폭이지 전체가 진폭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진폭 전체가 아니에요. 자, 파장은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삼각함수의 주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파장을 구할 때는 아마 그 그래프에서 수치적으로 딱 정확한 시점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재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자, 좋습니다. 자, 주기랑 진동수 겁나 중요해요. 이거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주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주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야. 그러면
무작정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무슨 기준?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뭐냐면 한파장 기준이야. 무조건 한파장 기준이야. 알겠어? 무조건 한파장 기준이 됩니다. 자, 진동수는 뭐냐면 횟수야, 횟수. 말 그대로 진동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기준이 뭘 것 같아? 1초당 1초에 몇 번 진동했냐 이거 알겠지? 항상 기준이 중요해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기는요 한 파장에 가는데 몇 초지? 이게 지금 주기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냐? 1초에 파장이 몇 번 있었지? 진동이 몇 번 있었지? 이거가 진동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기는 어찌 보면 단위가 뭐야? 1초에 1초가 아니야. 한 파장에 몇 초지라는 거잖아. 맞아? 한 파장에 몇 초지라는 거죠. 그래서 쌤은 이거를 1파장분의 1초다라고 내가 주기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진동수 있죠?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파장, 한 번 파장이다 라는 개념이야. 단위로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파장분의 초분의 파장,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관계야. 다시 말할게요.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가 되고요.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말할게요.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가 되는 거고, 주기는 몇 초지? 한 파장 가는데 몇 초 걸렸지? 라는 거고, 진동수는 1초 시간에 파장이 몇 개 정도 생기지? 라는 게 진동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위로 봤을 때 주기랑 진동수는 반비례가 된다. 그게 지금 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진동수를 알려줬어. 그럼 주기를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겠죠. 역수하면 돼요. 반대로 진동수를 알려줬을 때 주기를 못 구해요? 구할 수 있겠죠. 역수하면 돼요. 항상 역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대로 진동수 알면 주기를 알 수 있다. 항상 쟤네는 한 개만 알아도 세트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더 재미난 사실. 자, 거, 소, 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면 파장의 속도를 배울 거야. 속력. 파장의 뭐 배운다고? 속력을 배울 거야. 그럼 파장의 속력이라는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시간은 앞으로 이제 이거를 파장의 어떤 공식으로 쌤이 만들어 줄게요. 자, 파장에서 시간은 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거리는 파장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 준 거야. 알겠지? 파동에서의 거속신 게 이거야.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파장의 속력과 주기를 곱하면 나오고요. 만약에 파장의 속력이 궁금하다,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를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공식대로 가면은 다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너가 솔직히 이걸 외우지 않아도 시간이 주기구나, 거리가 파장이다, 이것만 알면 거속시 생각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상을 볼게요. 위상은 뭐냐면 위치야. 위치 말 그대로 위치를 얘기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동일한 시간대 위치인데, 만약에 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자, 두 가지 파동을 내가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동일한 시간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쪽도 이렇게 가는 파동이었어. 똑같이 가는 파동이었어. 자, 위상 똑같이, 위상 똑같이, 위상 똑같이, 위상 똑같이, 점의 위치 똑같이, 다 똑같이 해봤지? 이걸 만약에 합쳤어. 그럼 위상이 같으면은 2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맞죠? 위상이 똑같으면 2배가 될 거야. 그걸 나중에 배워. 고관간섭이라고 배워. 나중에 배워. 얘가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얘도 100이야. 근데 두 개를 합쳤어. 근데 파동의 위상이 똑같으니까 20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상세 에너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위상이 다르다는 개념이야. 반대 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겠습니까? 그게 위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죠? 맞잖아. 생각해봐. 이렇게 왔을 때 이 맞물려서 들어가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반대의 위상이 만나면 상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알겠죠? 이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종파에서 볼 거는 또 있죠. 이런 거. 뭐냐면 종파는 이거밖에 볼 수밖에 없어. 자, 이 부분이 뭔가 밀집되는 느낌 보이지? 이렇게 되겠지. 느낌 맞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밀도가 있다, 밀. 그 다음 밀도가 좀 없다, 소. 밀소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자, 파동 그래프는 2가지 그래프가 있어. X축과 Y축이 좀 달라. 근데 X축, Y축은 똑같거든. 현재 이 그림 봤을 때 변이라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게 달라. X축이 하나는 위치고 하나는 시간이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변이와 위치 그래프는요,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진폭과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파장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파장이 중요해. 너네가 여기서 파장과 여기서 파장을 구할 때, 아, 쌤! 이거 파동이잖아요. 어머, 얘도 파동이죠, 선생님. 아, 얘 파장이에요, 한 파장. 쌤, 얘도 한 파장이에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 얘는 단위가 뭐야? 시간 단위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얘는 시간이야. 시간.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위치니까 길이하고 관련된 거라 얘는 길이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파장 길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게 한 파장에 대한 시간이라고 해주셔야죠. 맞습니까? 얘는 시간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파장에 대한 주기. 이건 주기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한 파장인 거잖아. 파동으로 봤을 때 이거 한 파장이거든? 그럼 얘는 파장의 길이라고 말은 못해. 얘가 시간이라서 말을 못해. 길이로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얘는 한 파장 가는데 시간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주기잖아. 맞지? 한 파장 가는데 몇 초 걸렸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주기를 알았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역수하면 진동수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 세트야. 알겠지? 쌤, 여기서는 주기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왜? 시간이란 변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긴 주기를 몰라. 주기를 모르니까 역수를 한 진동수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맞잖아. 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동수를 알아내? 그래서 여기서는 고작 알 수 있는 게 진폭과 파장밖에 없다. 진폭은 그냥 여기 변이니까 이것도 길이라서 진폭이라고 알 수 있고, 얘도 변이니까 진폭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X축이 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위치니까 요거를 파장인 길이잖아. 파장은 길이야. 시간 아니야. 주기는 시간이잖아. 한 파장 가는데 시간. 그러니까 얘가 주기를 알 수 있고 파장을 알 수 있고. 주기하니까 역수한 진동수도 알 수 있다. 저기선 죽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개념. 정확하게 그래프를 해석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이거 모르면 죽어도 안 돼. 알겠지? 파동의 속력 이미 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 볼까요? 자, 우리는 거, 속, 시잖아. 맞지? 근데 거리와 시간을 주기로 바꾸고 이거를 파장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자, 파동의 속력은 모분의 뭐? 주기분의 파장. 끝났잖아. 그러면 주기분의 1이라는 거는 진동수죠. 주기분의 2는 진동수잖아.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 맞죠? 그래서 주기분의 1짜리는 진동수기 때문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외웠어. 왜? 이것만 알면 유도하는 게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자, 파장은요 람다라고 읽습니다. 보통. 주기는요 그냥 T라고 읽어요. 진동수는 F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알면 해석 다 돼. 알겠지? 공식 고작 2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잖아. 2개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는 사실 유도해줘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알겠지? 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자, 하나 더.
요거 밑줄 거 이거 겁나 중요해.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낚이게 하는 유형으로 많이 나와. 자, 같이 보면은 같은 매질에서 다 다시 말할게요. 무슨 뭐야 어떤 상황? 같은 매질에서야 같은 매질이야 같은 매질이야 같은 매질이야 같은 매질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니네가 착각하는 게 뭔 줄 아니? 같은 매질에서 얘는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 같은 매질에서 같은 매질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자 참고로 얘랑 같은 매질이거든? 자 속도가 지금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하면 다르다고 한다고. 똑같아. 똑같다고 속도가. 똑같아. 속도 똑같은 거야. 왜? 같은 매질이라 속력이 똑같다고. 알겠어? 무조건 같은 매질 속력이 똑같아. 니네는 파동의 모양을 보고 속력을 판단해. 그러면 안 돼. No.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같은 매질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같은 매질이라고 말을 해놓고 시작을 했다면 무조건 속력이 같아. 알겠어? 속력이 같은 걸로 푸시면 돼요. 아마 뭐 주기랑 진동수 이런 거 다르겠지. 파장이랑. 알겠어요? 맞춰주면 돼. 그거는. 근데 만약에 같은 매질이야 요딴 말이 없잖아. 그러면 수치를 직접 다 따져가지고 속력을 비교하는 거. 알겠어? 무조건 같다. 무조건 다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엄청 중요한 질문이야. 같은 매질은 절대 속력이 다르지 않아요. 알겠어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봐. 똑같은 물속에서 너네 둘이 딱 물속으로 잠수했어. 둘이 막 대화를 해. 오케이? 대화를 해. 근데 얘가 말한 거는 속력이 되게 빨라가지고 저를 쭉 가고 네가 말한 건 속력이 느려가지고 네 말은 얘가 못 들어. 말이 되냐? 같은 물이라는 매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맞잖아. 이해했어? 속력이 같아요 무조건. 다를 수 없지. 똑같아. 쌤, 네. 빛도 파동하는 거예요. 뭐가요? 빛도 파동하는 거예요. 빛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돼요. 아, 동시성을 갖고 있어요. 자,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지. 자, 볼게요. 그러면 같은 매질에서 속력이 일정하대요. 맞습니까? 이때 진동수와 파장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공식을 쓴다는 얘기지. 자, 속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반비례로 작아져야 돼. 왜? 저 새끼가 일정하다는 존재하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돼. 왜 되는 줄 알아?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어? 많이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막 생기잖아. 그럼 너네 이거 짧아 길어? 짧잖아. 근데 진동수가 좀 작아지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파장이 길어지지. 이해했어요? 자, 너네 지진파 알죠? 지진파 에너지가 엄청 세. 지진이니까 맞지? 땅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니까. 그럼 지진계는 이렇게 흔들어. 맞지? 그러면 진동수가 많은 게 에너지가 센 거야. 그래서 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비례한다라고 이미 앞에 물리에서 다 했잖아. 오케이?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근데 파장은 에너지가 반비례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 근데 뭐니 해도 이 지문이 제일 짱이야. 알겠지? 저 지문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까먹으면 진짜 저건 아니야. 알겠죠? 꼭 아셔야 돼요. 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자, 얘는 매질 똑같다는 개념이 아니야. 매질이 달라졌을 때 속력이 어떻게 바뀌냐?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 알겠어요? 매질이 똑같은 상황 아니라고. 이거는 다른 상황이야. 자,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이야. 줄다리기 있죠? 그 줄다리기의 가늘기 정도로 한번 판단할 거야. 줄이 어떨수록? 가늘수록 파동의 속력이 좀 빠르고요. 심지어 팽팽할수록 빨라요. 이거 한번 니네 뭐 운동이나 뭐 체육대회 할 때 안 해봤어? 단체 줄넘기 하는 줄 있잖아. 맞지? 단체 줄넘기 하는 줄은 좀 두껍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무거워서 그런지 뚝뚝뚝뚝뚝 천천히 가. 근데
얇은 줄넘기 줄 있잖아. 그걸 하면 엄청 빠르게 쫙 가. 좀 달라. 가는 정도가 많이 가느면 가는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돼. 두꺼우면 두꺼워서 잘 안 가. 얘가 천천히 가. 이 파동이 가는 게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볼 수가 없겠죠. 근데 상상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상상하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 자, 2번 별 치세요. 2번 별 치시고요. 3번도 별 치셔야 돼요. 2번하고 3번은 약간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원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력은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떻대요? 빠르다. 왜 빠를지 생각해보자. 물의 깊이가 얕아. 예를 들어서 해변가 파도가 촤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해변가 자 봐, 여기는 깊은 곳이야. 맞아? 맞죠? 근데 여기는 얕은 곳이야. 맞아? 맞아? 잘 봐. 자, 깊은 곳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요. 왜 빠르고 얕은 건 속도가 느려요. 왜 느릴까? 자, 파동의 속력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아닌가요? 에너지 맞죠? 맞죠? 근데 깊은 곳에서 파동이 오는 거는 땅 자체가 깊으니까 파동이 오다가 여기 안 부딪혀. 부딪히지가 않는다고. 안 부딪혀. 땅에 안 부딪힌다고. 파동이 오더라도 바닥에 안 부딪힌다고. 너무 깊으니까. 얘가 근데 얕은 곳을 오는 순간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지.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지. 그러면 이 부딪히면서 뭐가 생겨? 마찰이 생겨 안 생겨? 마찰 생겨 안 생겨? 땅에 부딪혔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뺏기는 거 안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 바닷가 저 끝자락에서 오는 건 속도가 빨라. 파도가 빠르거든? 근데 해변가를 딱 얕은 이런 깊이가 얕은 곳에 오는 순간 이 파동이 속도가 좀 느려진단 말이야. 느려지고 에너지 뺏기고 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막바지 다 뺏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물이 어떻게 돼? 바닥을 기면서 오잖아. 기면서 오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니네가 물론 이건 말이 안 되겠지만 깊은 곳에서 여기 서 있잖아. 그럼 겁나 빨라. 파도가 물살이 엄청 빠르다고. 그 파도의 속도가 엄청나서 이 물살에 떠내려가 거의. 그래가지고 항상 해변가 가면 여기까지 가지 말라고 하잖아. 이게 깊어서도 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물살이 엄청 세다고. 깊은 곳에서는 무조건 속도가 셀 수밖에 없어서 헤쳐 나올 수가 없어. 알고 계셔야 돼요. 마찰 때문에 깊이가 깊을수록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을 수가 없지. 바닥이 깊으니까. 그래서 깊을수록 속도가 빨라요.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 깊을수록 빠르다. 깊을수록 빠르다. 실험적인 내용이 무조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야.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대요. 고체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돼요. 자, 봐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소리라는 거는 매질 자체 분자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밀할수록 그 두 개의 분자가 에너지를 주기가 편해, 어려워?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같이 붙어있으니까? 맞습니까?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다시 소리는 음파라는 건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달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 알겠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고체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마지막이 기체. 그러면 개충격. 내가 너네한테 말하는 이 음파에 너네 귓구멍에 들어가는 이 소리는 기체라는 매질을 통해 가는 거 맞아? 우리 물속에 있어? 아니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은 우리 기체 통해서 지금 기수로 가고 있는데 이거 느린 편이야. 생각보다. 그럼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 벽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면 돼. 벽을 통해서. 벽이 고체잖아.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지? 층간소음은 매질이 고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층간소음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 그럼 그건 속도가 좀 빠른 거야. 좀 빠른 거라고. 빠르게 오는 거야, 그게. 이해했어요? 속도가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실험을 하는 방법은 별건 없어. 벽을 사이에 두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서 했을 때 A가 소리를 지를 때 타이머를 눌러. 그 다음 B는 소리를 들었을 때 타이머를 눌러. 그러면 그 사이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뭐 물속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 기체에서 말할 때 타이머를 누르고 그러니까 말할 때 누르고 들을 때 누르고 해서 요거의 차이를 비교하면 좀 더 빠른 걸로 나와요. 실제로 시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번에 온도예요. 온도도 밑줄 그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할 수 있어. 온도가 높으면 분자가 좀 빠르잖아, 맞지? 그럼 전달도 당연히 뭐 할까? 빠르겠지? 빠르겠지? 온도가 높으면 분자의 진동도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게 간다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한번 상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